하이스트림 문화센터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너무 거만했던 것 같아서 겸손한 자세로 돌아온 시주과 이성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의 강대영입니다. 네, 단국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에 있는 안현성이라고 합니다. 봄바람이 차네요. 네, 오늘 찹니다. 혹시 예전에 몇 년 전에 강대영 교수님과 이성주 교수님은 저희 퀴즈 탐험 임상의 세계 네, 진행했던 그렇죠. 거 기억나시죠? 그때 다시 돌려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정말 아이디어가 신선했던 것 같아요. 회초도 같이 하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나왔던 질문과 새로 받아본 질문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서 겹치겠죠. 뭐, 예, 비슷하죠. 다 난처한 포인트가 거의 비슷하니까요. 예.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또 많이 흘렀으니까 또 여러 가지 경험이 덧대어져서 또 다른 이야기도 덧붙여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질문이 조금 중복이 되긴 하지만 그때 추억을 떠올리면서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GBR 파트. 임상연구로 필요하다 꼭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가 확실히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동물 실험 같은 걸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서 뼈 이식 수술을 할 때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뼈에 구멍을 뚫는 게 뭐 혈류를 좋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뼈에 일부러 손상을 주면서 뼈의 리모델링, 뼈가 이제 흡수되고 다시 형성되고 이 과정을 촉진하는 데 오히려 의의가 있는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 교수님처럼 항상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항상 하신다고 포지션이 바뀐 거죠. 슬슬 이렇게 하나씩 넘어온 저의 대답을 기대해 주세요. 변했어요. 아, 다 변해가는 거죠. 저도 이렇게 은퇴를 준비하는 자세로 이렇게 저 벚꽃만 다진다면. 마지막 일세. 약간 하악골에서 정말 좀 너무 뼈가 단단해 보일 때 좀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답변 기대합니다. 상악골은 진짜로 생각보다 푸석푸석해서 그냥 정말 판막만 벗겨도 피가 철철 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각종 성장 인자들이 있을 거니 뭐 안 하는데, 하악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진짜 삶은 갈비뼈 발라먹었나 싶게 딱 갔는데 허연 뼈들이 있어요. 정말 피 한 방울도 안 흘리는 그런 뼈들은 되게 불안하거든요. 제 갈비 배가 너무 고파요. 추워요. 안 교수님은 리모델링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한다고는 했지만 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장인자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구멍을 뚫는 편이고요. 특히나 버티컬 할 때는 어느 정도 피가 나온다 싶어도 조금 더 뚫는 편이기는 해요. 호리존탈에서는 정말 갈비뼈일 경우, 버티컬은 웬만하면 좀 뚫어볼까 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쓰시나요? 기구 사용하시는 거죠? 조금 나이 들다 보니까 수전증 생겨갖고요. 자꾸 기구 떨어뜨려요. 엔진 떨어뜨리면 너무 미안하거든요. 비싼데. 그래서 엔진 팁만 바꾸면 되니까 바꿔서 랜스 드릴 같은 거, 뾰족한 거 끝에 근데 날은 좀 짧은 거, 힘 딸려서 훅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 조금 짧은 걸로 퐁퐁퐁 뚫어주는 정도,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예, 그렇죠. 핸드피스도 많이 썼는데 하이스피드도 요새는 좀 그래요. 충치 프랩할 때 쓰던 벌을 많이 썼었는데 주수의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열 많이 나죠. 조금 열이 나기 때문에 인접진에 걸리면은 이게 보가 좀 짧아가지고 여의치 않을 때는 저도 말씀 주신 것처럼 랜스 드릴이나 드릴 중에 좀 이니셜 이렇게 초반부 드릴 가지고 성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변하니? 저도 하이스피드 그 330버 많이 쓰고요. 저번에 한번 하악골 뚫다가 그냥 버가 이게 툭 부러져가지고 뼈에 한번 박혔던 적이 있어요. 마음 아프다. 어렵지 않게 재건했는데 이제 부러진 상태에서 어디 못 찾는 데 들어가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330보다는 이제 라운드버 좀 작은 거. 아, 그러네. 콜티콜 뚫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똥 부러져서 똥 안에서 떼구럭떼구럭 굴러다니면, 그러네. 조심해야겠네. 아, 내가 쓰던 앞으로도 거 안 할 너가 거지만. 그러네. 아, 그러네. 여기서 실컷 써서 목에 힘이 없는데 간당간당한데 여기서 똥강. 그렇게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 벚꽃 날리는 거 봐요. 이렇게. 안 교수 머리에 벚꽃 사실 떨어져. 저희 과에서 330벌이 잘 안 쓰거든요. 하필이면 그렇게. 아,
어렵나? 최근에 봤던 논문 중에는 투르브로 재생된 거를 찔러서 관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신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조금 충격적이죠. 그걸 뚫어? 거의 안 들어가는 경우, 파셜로 들어가는 경우, 풀로 들어가는 경우를 분류를 하셨는데 전 너무 겁이 날 것 같긴 한데 눌러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보지? 기관만 보지 않나? 이식제가 남아있어도 고라가 됐는지는 또 다른 얘기라. 드릴링 하면서 좀 느껴지거나 이런 저항력이라든지 식립할 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평가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치 니들을 마취하면 절개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요. 물리적으로는 그밖에 없고 방사선 사진상으로는 광화돼서 나올 테니까 어차피 모를 거고. 그러네요. 마취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수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라 큰 차이는 없겠네요. 내 손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해야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경험치가 안 쌓였는데 됐을까 말까는 사실 조금 그런 것 같고, 결국에는 술식도 자전거잖아요. 많이 해봐야 어느 정도 탈 줄 알고 하는 거니까 너무 두려워만은 하지 마시고 일단 되게 쉬운 술식부터 차근차근 해보시면 이 정도는 뼈가 됐다 안 됐다 그 감이 좀 생기실 테니까. 그분 자전거 두 손 놓고 타실 수 있는 분. 한국대회 자랑 조켈리라든지 한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고, 예. 저희는 이제 아직은 두 발 자전거 정도. 조켈리 선생님은 잘하면은 한 발 자전거로 공중으로도 나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 근데 ARP 많이 해요. 많이 했었는데요. 요새는 많이 안 많이 안 하거든요. 하시고. 예. 여러 ARP 연구들을 모아놓은 메타 분석 논문 같은 경우에 그 조직 시편을 가지고 현미경으로 봐서 이게 뭐 새로 생긴 뼈가 몇 %고 잔존 남아있는 그 입자골이 몇 %고 뭐 결합 조직 몇 %고 이렇게 본 연구들은 3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크게 차이가 없어서, 다만 근데 편차가 되게 크더라고요. 몇 개월 기다리는 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환자마다 좀 새로 생기는 뼈가 베리에이션이 좀 편차 좀 많이 클 수 있어서 발치와의 크기가 크거나 그 전에 광범위한 골결손이 있었던 경우라면 좀 오래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탠다드가 될 만한 걸 아직 저희가 찾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적응증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ARP 갖고 박사 논문도 써보고 공부도 많이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심었을 때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으로는 당연히 되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자기 골이랑 픽스처랑 물리지 않은 상태의, 그러니까 ARP만 시행한 사이트에 픽스처가 담겼으면 몇 개월을 기다렸든 간에 뒤늦게라도 보초 올리고 나서도 페일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으니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어쨌든 무슨 진료든 실패율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확신을 갖고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부수적으로 생긴다는 건 약간 불안한 진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그냥 하기가 조금 손이 안 가더라고요. 자기 골을 물어서 픽스처를 심어놓고 추가적으로 ARP를 하는, 그거는 개필링이죠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는 위축을 좀 줄여주는 장점이 있으니 하겠지만, ARP만 해놓고 심었을 때 이게 내가 ARP 사이트에만 드릴링이 됐는지 기존 원래 있었던 네이티브 본에까지 드릴링이 됐는지도 확신이 안 들 때도 있고, 그럼 좀 불안 요소가 생기는 거니까 기간과 상관없이 조금 회피하게 되더라고요. ARP만 먼저 하는 거는. 네. 좀 러닝 커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완전 힐드 리치에 누가 봐도 이제 뼈가 보이는 곳에서 고정을 얻는 거랑 그래프트를 한 상태에 어디까지가 이식된 골이고 어디까지가 원래 환자분의 뼈인지 약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건 조금 경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얘기할 때 꽃잎이 많이 나요. 이제 은퇴하라고 꽃을 날려주는구나. 그래, 넌 하던 ARP도 버렸지, 이제 은퇴나 해라. 잔잔하게 날리는 게 아니라 확 이했다 받아라. 야, 중국 무림 고수 같지 않았어요? 야, ARP sure.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sure. 발치와 크기에 따라서 정말 재료가 많이 들어갈 때도 있어서 발치와 즉시 식립 같은 경우 그래도 픽스처 부피만큼은 안 들어가고 맞아요. 또 메꿔주니까. 이제 딱 가운데 메꿔주니까. 힐드 리치는 어쨌든 뼈가 찬 만큼은 안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정말로 정말 다 채워놔야 돼. 많이 들어갈 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대구치는 막 0.25 택도 없고 막 엄청 많이 들어갈 때 있어. 좀 거부감이 드는 좀 요소라면 맞아요. 요소일 거의 다 김도영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샌드위치 테크닉이라고 네. 발치와 이렇게 내부는 자연골로 잘 대체될 수 있는 동종골을 쓰고 바깥쪽에는 좀 흡수 속도가 느린 이종골을 이제 2개 레이어로 이제 이식을 해서 안쪽에는 자연골이 좀 빨리 생길 수 있도록 하고 바깥쪽에는 좀 흡수가 덜 되게 하는 테크닉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본 경험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논문을 쓰게 되면 보통 재료를 하나로 통일을 하기 때문에 20몇 케이스 이상 엄청 많이 ARP를 했는데, 인발브가 20몇 케이스니까 40, 50 넘는 엄청 많은 케이스를 했는데 다 그냥 사실은 재료 하나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섞어서 써본 적은 없고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지만 안 해봐서 뭐라고 제가 딱 정해서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섞어서 쓸 정도면 그게 되게 넓은 데다 쓰신다는 얘기인데, 발치화가 저희는 많은 양의 고리식재가 들어간 사이트에 딱 픽스처가 들어가는 걸 약간 불안해서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더 시도를 해보기도 조금 애매한 타이밍이긴 해요. 아마 한창 발치화 버전을 많이 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연구를 시작을 했으면 좀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제 ARP 단독으로는 잘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러네요. 릴리징 인시전을 좀 루틴하게 하시는 편인가요? 그때 달라요. 그때. 저는 요새 안 하려고 좀 노력 중이라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제일 많이 변했을 거고, 그 다음 변했을 거고, 원래 다 했어요. 이것저것 뭐 버티컬도 했고, 지금도 버티컬 필요하면 하고, 많이 위해가 가는 술식들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하는 거 자체를 못 하겠다라는 느낌보다는 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힘들어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조금씩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무리한 수술 좀 덜 하고 싶다, 술자 팩터도 있고 간편하게 간결하게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천안 본원으로 돌아오면서부터 수련이 선생님들 케이스를 많이 봐주고 있는데, 진료를 많이 하고 나가서 또 좋은 진료들을 하셔야 될 텐데, 앞으로 지금 저희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정말 정석에 가깝고 최대한 기본에 입각한 딱딱 해야 되는 진료들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기도 하고, 물론 익숙해지면 좀 더 빨라지겠지만서도 환자도 아파하고 술자도 허리 등 뭐 아파가는, 점점 몸을 소모해 가면서 해야 되는 진료들이니, 사실 뼈를 이만큼 만들었어야 되면 요만큼이라도 만들면서 임플란트 식립했을 때 문제는 없는 정도, 장기적으로는 그 정도를 딱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씩 수술 범위를 줄여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열 거를 조금 덜 열고, 릴리징 할 거를 안 하고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접근을 하면서 시도 중이죠. 이런 식으로 할 줄 알게 되면 수련의 선생님들한테 알려줬을 때 나가서 좀 더 쉽게 편하게 써먹으실 수 있게 될 테니,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지금 접근 중이죠. 그래서 요새 핀 박은 적이 거의 없기는 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핀 엄청 때려박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3년 전에 나야 안녕, 넌 변했어, 아 내가 변한 거구나. 줄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좀 환자를 좀 많이, 그쵸? 많이 경험상 환자분들도 많이 보시고 하니까 그냥 MBTI 때문에 저는 그래도 공감하니까 환자분들이 아파하면 어우 나도 아파하고 좋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사실 차단막에 고정을 잘 안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약간 3년 전에 이 교수님을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뭐 최근 논문 보니까 저는 이제 비흡수성 차단막, 그러니까 티타늄 메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스페이스 메인테인이 잘 되는 재료인데 뭔가 그 에이피컬 쪽이 고정이 좀 잘 안 돼서 뼈가 좀 잘 안 됐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지만 고정을 많이 해봐야겠다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 핀도 이제 흡수성 차단막 쓰는 경우에도 한 번, 두 번씩 이제 핀을 최대한 고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다시 이제 안 쓰게 되겠죠. 예. 한시한 뒤에 만나요. 집 떠났다 돌아온 아들처럼. 나이 앞자리 숫자만 살짝 변하면 이제 안 하고 싶어질 거야. 저도 뭐 비흡수성 차폐막, 흡수성 차폐막 둘 다 쓰고 있는데, 흡수성 차폐막에다가 핀 박는 거를 좀 더 자주 하고 있고요. 흡수성 차폐막에 핀 박아서면 뼈가 예쁘게 돼서 두 번째 낫을 달거나 할 때 사실 기분은 좋은데, 그 핀 찾는 거 열면서도 조마조마하거든요. 핀을 놓친 적은 없는데 못 찾을까 봐 핀을 약간 너무 에이피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양옆으로 벌려서 박거나 좀 찾기 쉬운데 박을 수 있는 거 없나 뭐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쌓여서 결국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핀 못 찾아보고, 빼다 부러져 보고, 뭐 차폐막 어떻게 고정해, 흡수성 비흡수성 다 써보고, 아이고 이거 언제 또 CTI 이거 구부리고 있어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러면 흡수성에 핀 안 받고 어떻게 좀 해볼까. 포켓몬이죠. 무초식의 경지인 거죠, 약간. 고정 없이 고정을 하는 삼단계. 약간, 네. 피카츄. 라이츄. 해준 적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서로 아직 한 번도. 네, 아직 단단한 에이, 스케일링은 뭐 담당 위생사가 시켜도 위생사분이 충분히 할 것 같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그럼 저는 두 분한테 다 맡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핀 박아도 괜찮을까요? 핀 내가 알려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돼. 핀 안 받고 나 치지마 턱좀 칠게요. 가격상 스크류 정도까지는 오케이 인정. 비흡성 오케이 터지지만 않게 해주시면 그런 것만 마시. 금연. 금연 개인 병원 가서 하고 올게요. 안 되겠다. 피셨죠? 들키겠네. 몰래 하는 걸로. 뭐 생각나신? 아니요. 아니요. 진료하실 때 음악을 쓴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극비인데 예. 차분해져야 되는 분들은 좀 이제 발라드 계열 트시는 분들도 있고 제 진료에 힘을 얻기 위해서 제가 듣고 싶은 노래를 트는 편이라 약간 시끄러운 음악을 많이 틀어서 사실 전혀 환자를 고려하지 않고 그쵸. 저는 이제 제 마음의 진정을 위해서 시끄러운 노래를 틀고 가끔 바꿀 때는 있어요. 심리적으로 불안하신 분들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민감하시고 정말 예민해서 발라드를 튼다든지 요새 유행하는 밤양갱 같은 되게 그런 조용하고 부드러운 노래를 틀어드리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고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제가 심신이 안정돼야 환자분도 좋은 진료를 받고 가실 테니 저는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노래를 틉니다. 자기 위주의 진료. 그쵸. 이기적인 분이. 제가 군의관 3년차 때 대전병원을 다녔는데 투스타 분이 오셨어요. 되게 높으신 분이죠. 투스타면 저는 3년차고 곧 나가고 그냥 오기, 용기, 거만함 약간 이런 게 또 있어서 저 듣고 싶은 노래 틀었죠. 또 막 그 당시에 핫한 힙합 노래를 틀으면서 플란트를 막 심기 시작했어요. 예. 하필 선곡이 조금 잘못됐던 게 그때 머신건이라는 제목에 막 총을 쏘는 두두두두 막 이러고 가사에 심지어 네 머리에 한 발 막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군님 머리에 임플란트 한 발 막 약간 다행히 장군님이 신경은 안 쓰시기는 했어요. 예. 노하셨으면 제 저녁이 늦어졌을 수도 있었다는 그런 예. 감사했습니다. 모른 척 해주셔서 잘 쓰고 계시길 바랍니다. 감동적인 에피소드 맞나요 이거? 오늘 전투기가 주신 이유가 있나요? 아 전투 헬기 같은데요? 미사일이 달려있는 것 같은데? 혹시 또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카톡 보내주셔도 돼요. 트라우만 임플란트 회사의 그 애뉴얼 리포트 연간 보고서를 보니까 한국이 이제 인구 10만 명당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환자 수가 500명 정도로 1등이더라고요. 그만큼 발치와 임플란트 치료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임플란트를 실수를 할 수 있는 치과 회사 원장님들도 이제 되게 많으셔서 좀 많은 경험을 갖춘 원장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이게 동양권이다 보니까 어릴 때 젓가락질도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다 콩 보니까 잡아야 되잖아. 콩. 좀 그런 술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뛰어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임플란트라 뭐 그런 수술을 하시는 거를 절대 겁내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손 좋거든요. 사실은 임플란트가 많아진 이유가 약간 불행한 거기도 해요. 우리나라 의료 관련 모든 수가들이 굉장히 낮아서 수익 구조를 찾으려면 임플란트를 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돼 있으니까 많이들 심게 되고 무리하게 심고 사고들도 많이 치셨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만큼 수준이 어쩔 수 없이 끌어올려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장님들 손은 분명히 검증이 돼 있는 수준이고요.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이 서양권보다 피지컬이 작고 약한 스타일이라서 잇몸도 얇고 이거를 정말 잘 심을 수 있으면 손재주가 좋은 거거든요. 또 환자분들 팩터를 빗대어서라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수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수가가 저렴하면 심어놓고 없어지시는 병원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그렇게까지 의심하지 않으셔도 그리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허황된 지식들을 믿지 않으셔도 좋은 진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말풍선으로 대체하는 걸로. 원래 저희 계획은 그거였는데 오늘 생각보다 말씀 많이 해주셔서 생각보다 치과병원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화이팅 하셔도 되는 거예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가이스트리도 화이팅입니다. 첫 촬영이었는데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오늘 또 벚꽃이 지기 전에 저희가 또 네. 하려고 무리하게 날짜 잡아서 무리하게 주차장에서 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자리 때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